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수업 끝나고 MT도 가야 되니까요.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게. 그리고 이제 신입생 분들은 처음 오늘 논문이 어떤 건지 정말 이렇게 정말 첫 발을 들이는 건데요. 지금 1학년 분들은 그냥 많이 읽는 게 제일 좋아요. 뭔가 목적을 가지고 막 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주제를 하기보다는 수업을 1학기, 2학기 통해서 교수랑 하다 보면 아 이게 논문의 감들이 생기거든요. 지금은 도대체 논문이 뭐냐 많이 읽어보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읽으면서도 내가 논문을 준비하면서 읽어야 되니까 뭐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이런 거를 오늘 배울 거고요. 근데 요거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저기 뒤에 저희 선배님들 지금 논문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이분들이 논문 자료 정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제 제가 학생들하고 여러 번 이렇게 하면서 나름의 이제 계속 이런 자료들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에 대한 자료들을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본인이 정리를 하시면서 나에 맞게 이건 정답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정답이 없는 거고 내가 나의 논문을 쓰기 내가 편하게 이런 거를 변형하셔서 쓰시면 되거든요. 자, 사실은 이거를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되는데요. 선배님들은 지금 먼저 요거를 하셔야 돼서 간단하게 요 엑셀 시트 안녕하세요. 엑셀 시트 설명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들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논문에 관련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돼요. 제가 이거 학기별로 한 번씩 하거든요. 자, 사실은 이제 논문 계획서라는 거를 써요. 논문 계획서를 쓰는데 논문 주제는 제목인 거고요. 그럼 이런 논문 제목은 사실은 어때요? 논문들을 많이 읽어보면서 논문 제목을 이렇게 쓰는구나. 요걸 알고 있어야 논문 제목을 쓰겠죠. 그래서 이제 제목은 쓰면 되고 키워드 같은 것도 하고 사실은 이제 연구 필요성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연구 필요성. 내가 왜 이 연구를 해야 되지? 이 연구 필요성은 제가 앞에서도 말을 했지만 사회적으로 이 연구가 필요한 거.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들. 사회적으로 필요한 건 뭘까요? 사회적으로 보육교사가 지금 되게 많이 필요하게 됐어요. 우리나라에. 왜? 애들을 지금 교육을 잘 시켜야 되고 엄마 맞벌이가 많아지고 하다 보니 보육교사 수가 늘어나야 돼요. 그런 사회적인 필요성. 논문을 작성할 때 크게 두 가지 관점을 봐야 되는데 사회적인 필요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론적으로 그럼 연구가 안 됐어. 요거를 두 개 관점으로 접근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논문을 쓰실 때 늘 왜 이 연구를 해야 될까? 사회적인 니즈가 있어요. 그 사회적인 니즈는 우리가 정치적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이게 인구 구조상에 요즘에 이제 노령화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쵸? 그러면 이 실버 세대를 위한 뭔가 서비스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용해야 되는 사회적인 분위기, 통계들이 뭐가 있어요? 노인 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 사회적인 니즈, 여기에 대한 연구 필요해. 왜냐하면 여기에 필요한 물건들이 많거든. 이걸 제공해 보려고 해. 이와 같은 식의 연구 필요성은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주는 거죠. 이 연구 필요성에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본다. 사회적인 니즈, 두 번째는 기존의 연구 분석한 걸로 봤을 때 연구가 없어요. 내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연구 필요성은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정리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논문을 읽으면서 나 이 논문 주제로 나도 써보면 좋겠다. 읽으시면서 그러면 이거 왜 해야 되지? 그 필요성을 신문 기사 같은 데나 이런 통계 자료들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서 이게 지금 늘고 있구나. 그러니까 늘 이런 종이를 두고, 그러니까 내가 정리하는 종이들을 두고 엑셀이든 파워포인트든 정리하는 도구를 두고 계속 업데이트를 하셔야죠. 많이 읽어보시면서. 이제 중요한 게 여기 기여도예요. 기여도. 논문의 기여도는 사실은 논문에 기여하는 게 뭘까요? 이 세 개를 구해야지. 네. 세 개를 구한다라기보다는 사실은 누군가한테 도움이 돼야 되겠죠. 나한테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나한테만 도움이 되는 건 내 숙제잖아요. 사회적으로 도움이 돼야 되겠죠. 지금 이 연구가 아까 사회적인 필요성이 있었죠. 그런 사회적인 필요성에 누군가가 타겟이 내 연구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기여도에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땡땡이 그룹 사람들이 내 논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어요. 전략을 짜는데 내 자료를 이용해서 전략을 도출할 수 있어요. 뭔가 이런 식의 내 논문의 필요성, 내 논문의 유저가 누가 될 것이냐. 외식 산업을 해요. 근데 지금 나와 같이 외식 산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내 논문을 보면 내 논문은 이런 것들을 결과로 알려줄 거기 때문에 내 논문을 읽었을 때 사업할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이런 구체적인 기여도를 작성을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논문을 쓸 때 막 읽다 보면 방법론에 너무 치중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되게 필요한 것 같아. 나는. 근데 누군가 보면 야 근데 그거 누가 읽어? 누구를 위한 논문이야? 여기 답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쓰시면서 계속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면서 연구 목적 사실은 앞에서 비슷하게 가는데 이거는 지금 기존에 우리 지금 하구님이 하고 계시는 엑셀 자료를 제가 조금 변형한 거거든요. 이게 또 정답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 정리 자료야말로 나에게 맞게 커스터마이징 하셔가지고 쓰시면 돼요. 이거 지금 밴드에 올려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연구 방법. 나는 연구 방법을 어떤 걸 쓰겠다. 신입생 분들은 지금 연구 방법이 뭐 있는지도 모르시겠죠. 그냥 계속 읽으세요. 지금은 1학기가 지나고 2학기가 지나면 2학기 때 이제 논문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이제 그러면 2학기 때 이 방법론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실 수 있겠죠. 지금은 그냥 편하게 읽어주시면 되고 사실은 논문 쓰실 때 석사 논문 쓰실 때 최소한 200개, 300개는 읽으셔야 돼요. 사실은 더 읽으셔야죠. 근데 200~300개는 읽거든요. 처음에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읽다 보면 나중에 노하우가 붙어서 금방 읽어요. 근데 금방 읽는다는 게 이제 안목이 생긴 거죠. 이거는 나한테 필요한 논문이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하고 이제 요거는 인트로랑 결말만 보면 되겠어. 이런 노하우가 붙는 거죠. 네, 그래서 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더 좋게 정리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어차피 저는 이제 이런 시트 가지고 서로 왔다 갔다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개괄적인 부분이고 사실 요거를 쓰고 나면 우리가 논문 계획서를 논문 지도기수 정할 때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 자료 가지고 논문 계획서 쓰시면 되죠. 자, 요거 엑셀 자료 정리를 이제 논문을 읽으시면 논문을 많이 읽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나중에 한 200개 읽었는데 이 내용이 어디에 있었는데 라고 하는 순간 짜증이 막 몰려들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읽었지? 어디더라? 200개 다 열어봐야 되잖아요. 운이 좋아서 한 3번째 나오면 좋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논문을 많이 읽어보시면서 정리를 해두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직장을 다니면서 바쁘니까 시간이 많으면 다 또 일일이 열어서 하면 되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논문을 효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 하실 때 오셔서 네, 자 그래서 이 표를 한번 어떻게 만들었냐를 한번 보시죠. 여기서 뭐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앞에 날짜까지도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 논문 이게 중요해요. 논문 타이틀, 논문명, 그 다음에 볼륨, 페이지 이런 거를 이렇게 딱 적어놓고요. 그 다 있어요. 논문을 딱 보면 여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딱 카피해서 넣어놓으세요. 그 다음에 논문 제목, 저자 이렇게 있죠.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가 문헌 정리할 때 나중에 다 써요. 그러니까 논문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읽으신 논문이 내 논문에 영향을 줄 거다. 내가 언급을 할 거다라는 모든 논문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두세요. 그래서 이 논문은 어떤 논문이고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본인의 뭔가 얘기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나는 내 논문에서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좋겠어. 뭔가 이런 본인의 메모 같은 것들을 적어놔도 좋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본인에 맞게 쓰시면 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변수 같은 것들을 논문을 쓸 때 내가 어떤 영향도를 보려고 그래요. 항공사 직원들의 만족도를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독립 변수들이 있겠죠. 네, 종속 변수, 만족도가 있는 거고 독립 변수들이 요인들이 있는 거죠. 그 요인들이 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쾌적해야지 일이 잘 되더라.
뭔가 이런 영향을 주는 독립 변수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논문들마다 좀 다르게 변수들과 종속 변수들을 보거든요. 근데 이제 독립 변수들을 A, B, C, D에다 이렇게 이 A, B, C, D가 그런 각각의 독립 변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어떤 논문은 이렇게 있을 거고 어떤 논문은 이렇게 있고 다 논문별로 이 변수들을 다루는 부분들이 다르겠죠. 파악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기존의 석사 논문을 쓸 때는 기존의 연구들이 이와 같은 독립 변수들과 종속 변수들 간의 관계들을 많이 보더라. 그런데 우리 분야에서는 그 연구가 없어요. 혹은 이 변수를 빼먹고, 사실 사회적으로 이 변수가 요즘에 중요해졌는데 그 변수를 빼고 연구를 했더라. 그래서 나는 이 변수를 추가해서 연구 모형을 만들어서 논문을 쓰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그래서 변수, 여기 A, B, C, D를 어떤 이제 각 세부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1년차 분들은, 오늘 신입생 분들은 지금 이 내용을 더 가볍게 들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2학기 이상이신 분들은 내가 이제 요거를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논문을 읽으시면서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변수들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하다. 변수들. 어떤 논문은 이렇게 쓰고. 그러면 이게 진짜 변수가 막 100개까지 가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는 순간 좀 한 3, 40개 가면서 그룹핑을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룹핑을 할 수 있겠죠. 요거는 어떤 내용, 어떤 말. 그러니까 좀 더 큰 단어로 상위 내용으로 이렇게 그룹핑을 하면 또 이게 수가 확 줄겠죠. 이제 이런 작업들은 교수들과 하면서 진행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A, B, C, D라고 하는 게 요 뒤에 설명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나중에 논문 쓸 때도 A, B, C, D에 관련해서 A는 어떤 말을 의미해요. 어떤 정의를 나타내요. 이게 조작적 정의라는 거거든요. 서베이를 할 때 그 변수, 그 변수 내용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질문을 한다고요. 그러면 환경의 쾌적성?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 그 쾌적성을 물어봐야 되겠죠. 이 쾌적성은 직원들이 근무를 6시간 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의미 있잖아요. 그걸 자세히 쓰는 게 요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본인이 이게 정의를 좀 해 두시면서, 그 다음에 이 앞단에서 논문을 요약을 하고, 그러니까 각각, 그러면 생각을 해 보시면 나중에 내가 A에 대해서 논문을 쓸 거예요. A 변수를 내가 쓸 거야. 그러면 이 A 변수를 쓰고 있는 논문들이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 표를 가지고 논문을 쓰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료 정리를 잘 해놓으면. 그러면 이것만 잘 해놓으면 논문 2장하고 3장이 나오는 거예요. 2장에서 기존 논문들을 분석을 하고, 그래서 내가 연구 모형을 3장에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읽으면서 계속 자료를 정리하고, 정리하면서 뭐가 기존 연구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내가 이걸 업데이트해서 이 변수를 추가할 거야. 이런 식으로 가면 석사 논문은 별 무리가 없어요. 네. 박사 논문은 사실 이제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먼저 했냐면, 우리 선배님들은 이제 지금부터 자유롭게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교수님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면 또 같이 열심히 들으셔도 되고요. 지금 2학기 이상이신 분들은 논문 검색 같은 거 자유롭게 하시면, 본인 논문 주제를 찾기 위한 검색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밴드에 올려놨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밴드에 올려놓은 자료는 정답이 아니고요. 내게 맞도록 커스터마이징 하셔서 본인 편하게 쓰시면 돼요. 나는 요게 좀 더 이런 내용 넣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제 논문이 뭘까요? 논문. 보고서도 있잖아요, 사실. 보고서와 논문의 차이 같은 거. 보고서는 사실은 어떤 거를 분석하겠다라고 하면 그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알기 쉽게 잘 설명을 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그거 리포트로 만드는 게 그게 보고서잖아요. 근데 논문은 이제 기존에 연구되지 않은 거, 그러니까 독창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학계에서 인정을 해줘야 되겠죠. 교수들이 보통 이제 학계의 교수들이라든지 어떤 박사, 전문 연구자들 이런 사람들이 논문 리뷰어를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보고 이 논문은 충분히 사회에 기여한 바도 있고 학계에 기여한 바도 있어. 논문으로 투고해서 많은 사람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게 논문이죠. 네. 그래서 저도 지금 늘 한 2개의 논문에서 이렇게 논문 심사해달라고 종종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읽어봤을 때 지금 제가 중요하다라는 포인트들이 잘 갖춰져 있으면 오케이, 이거는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거는 이거 너무 부족합니다. 결과를 너무 보고서식으로 쓰셨네요. 그냥 기술한 거예요. 몇 퍼센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움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거 그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논문에서 그렇게만 해서는 안 돼요. 비교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해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기여할 수 있다라는 거를 결론에서 강조를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친구한테 야, 이거 되게 필요한 거거든? 정말 써면 좋을 거야. 너도 한번 해봐. 한번 읽어봐. 도움이 되지. 이거를 좀 어렵게 형식을 갖춰서 만든 것이 논문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자기 의견이나 주장을 적은 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학술적인 연구 결과를 체계적으로 적은 글, 뭐 제가 말한 거 학술적으로, 체계적으로. 근데 저도 석사 학위 받을 때 그 생각으로 석사를 진학했던 것 같아요. 논문을 써야. 그러니까 학부 때 이거 너무 많은 거 배우잖아요. 학부 다니면서 과목 때 많이 배웠는데 이게 이렇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배우긴 되게 많이 배웠는데 이거 모르겠네. 논문을 한번 써보면 뭐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뭐를 써보는 거니까 뭔가 이렇게 좀 배운 것들도 정리가 되고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논문을 쓰려고 석사를 갔죠. 네, 저는 그런 목적으로 갔고, 사실 우리 대학원은 아시겠지만 논문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논문을 쓰겠다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막상 써보니까 바쁜 거죠. 본인이 너무 바쁘고 사실 또 어렵고, 그러니까 쉬우면 그래도 바빠도 어떻게든 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또 어려울 수도 있고 이래서 중간에 또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저는 중간에 포기하더라도 한번 도전해 보는 게 그 논문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더 관심을 가지고 해봤잖아요. 뭐가 어려운지를 아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논문 도전하는 거는 의미 있는 일이죠. 네, 그래서 논문은 여기에 석사, 박사, 학위 취득하기 위한 학위 논문은 보통 한 70페이지, 100페이지 더 넘어가는 것들도 있죠. 학위 논문. 네, 이제 이거 받으면 이제 석사 논문, 박사 논문이 되죠. 이제 석사 논문 같은 경우 요즘에 그래도 이제 학위 논문을 쓰고 나면 이걸 가지고 좀 요약 정리를 해서 등재지라는 데 내거든요. 등재지는 좀 작아요. 뭐 10페이지에서 20페이지 이렇게 해서 학위 논문을 좀 요약해 놓고 정말 필요한 내용으로 스토리를 잡아가지고 논문으로 찍어서 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 논문이 게재돼서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이 논문 심사 이런 거는 지금 이런 학술지 논문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SCI, SSCI 이런 얘기 논문 들어본 적 있죠. 대학 평가를 SCI 논문으로 한다더라. 그건 해외 논문이고, 사실 SCI 논문 쓰는 거는 많은 고통이 들어요. 사실 영어도 일단 잘해야 되고 영어로 논리를 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건 영어 논문 쓸 때 많이 고통을 받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학술지가 있고 학술대회가 있어요. 학술대회는 나 학회 갈게. 있어 보이죠? 학회 갈게. 나 학회 갔다 올게. 근데 요즘에 워낙 학회들이 많아서요. 너무 학회 다녀온 게 예전에 비해서는 좀 아쉬운 게 있죠. 오히려 워크숍이나 이런 쪽에서 그 전문 분야를 가지고 하는 게 더 내용은 많고, 요즘에 학회는 학부 학생들도 발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우님들도 이거 준비하시면서 부담 없이 학술대회는 뭐 요즘에 2장짜리 논문 써서 포스터 발표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쉽게 도전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학술대회도 있다. MT에 늦으면 안 되니까. 학위 논문.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한 건데요. 네. 박사. 그럼 사실 저는 그럼 박사랑 석사랑 뭐가 달라요? 석사도 논문을 쓰고 박사도 논문을 쓰잖아요. 그럼 박사는 좀 더 어려운 논문을 쓰는 게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저는 박사는 사실은 본인이 이제 혼자서도 연구를 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 너는 이제 혼자서도 연구할 수 있겠네? 라고 하는 게 박사인 것 같고요. 석사는 이 석사의 의미는 이분은 이 프로세스를 가지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디자인을 해주고 설계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도와주면 이분은 혼자서 분석하고 그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어요. 이런 인력이 석사 정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박사는 혼자서 독립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은 사실은 새로운 방법론, 물론 그런 것까지 없어도 요즘에는 우리나라 많이 박사 받거든요. 쉽게 좀 받는 학교들도 많고 그런데 저는 제가 공부할 때는 박사는 방법론에도 뭔가 유니크한 게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 나름의 정리를 할 때. 근데 요즘에는 뭔가 인사이트가 있고 좀 규모가 석사 논문보다는 좀 더 방대한 이런 논문을 쓰면 박사학위를 받더라고요. 네, 그런 게 있고 네, 학술지 우리나라에 등재지랑 등재 후보지가 있어요. 네, 정말 많죠. 네, 도전해 볼만 합니다. 네, 그 다음에 학술대 발표는 아까도 말씀드렸고 학위 논문도 네, 석사학위 따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논문을 작성한다라는 거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체계화하고 자료를 정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인사이트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나한테 도움되는 거 말고요. 아 이거 궁금하지 않아요? 나 안 궁금한데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우리 학생들 아 교수님 이거 되게 궁금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궁금함을 학술적인 냄새가 날 수 있도록 학술적인 향이 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지도 교수가 할 일이죠. 같이 얘기하면서 아 근데 그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있어요. 논문 쓰다가 아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주제 찾아오면 되죠. 근데 이제 교수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이제 자기가 이게 뭐랄까 좀 구체적이었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구체적이지 않은 것들을 교수와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잡아가죠. 나의 유저. 이 논문을 읽는 리딩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럼 얘네들이 어떤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교수님과 지도 교수님과 계속 얘기를 하면서 구체화시키고 전략도 이게 구체화가 돼야지 거기에 대해서 더 상세한 전략이 나오겠죠. 내 논문을 누가 읽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전략이 나오겠어요? 누가 읽어야 될지가 나와야 그 사람을 위한 전략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구체적인 테마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한데 자기 잡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게 논문 주제를 찾는 게 좋아요. 우리 학우님들은. 왜냐하면 그 도메인 이해력이 누구보다도 좋으시기 때문에 이게 된다 안 된다에 대한 감이 되게 좋거든요. 네,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자기 직장에 관련된 일을 가지고 논문을 쓰는 게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편하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 같은 경우 논문 심사할 때 교수님이 3명이서 하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제가 들어가요. 저는 주임 교수고 하니까 제가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2 교수님이 있어요. 이제 이분들이 막 공격을 하죠. 잘 썼는지 물어보죠. 여기에 대해서 이거 봤냐? 이거를 말하는 거냐? 너의 목적은 이거냐? 근데 이거 누가 보냐? 라고 하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본인들이 해내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준비를 많이 해야 되죠. 그리고 앞에서 제가 논문 계획서, 엑셀 자료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쪽에 답을 본인이 계속 쓰다 보면 교수들은 그걸 물어봐요. 연구 방법론이 오류가 없냐? 기존 연구들은 뭘 했는데 네 연구가 뭐가 달라?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면 기존 연구랑 네 결론은 어떻게 다르니?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지도 교수님이 계속 본인들한테 물어보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은 정리를 하고 그 정리한 거를 논문으로 쓰면 논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본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교수님들한테 어필하기가 좋죠. 업계에서는 학계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여기를 한번 평가해 보고 싶었다. 정말 이렇게 되는지 이론적으로 확인해 보고 싶었다. 이런 식으로 가면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업계를 모르거든요. 사실은 들어가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일단은 더 신뢰하고 보죠. 본인이 충분히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되게 유리해요. 세종대 학생들보다 더 유리한 게 일을 다 하고 계시잖아요. 본인이 본업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되게 유리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누구를 대상으로 물어볼 것인가. 설문을 하면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면 될까요? 훌륭한 연구를 했던 교수님이 누구를 대상으로 했으니까, C를 대상으로 했으니까 나도 이 C라는 사람, 이 그룹으로 조사를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냐면 그 교수님은 돈도 많고 지원도 받아서 연구를 하니까 비싼 사람들을 쓸 수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직접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기도 좋아야 돼요. 이거를 물어보기도 좋아야 돼요. 근데 이 물어보는 게 전문가면 더 좋죠. 내가 전문가를 많이 알아. 그러면 더 유리하죠. 그래서 이제 뭐 서베이 할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여러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 있는데, 뭐 100부, 200부 이렇게 필요로 하는 논문들도 있고요. 전문가를 대상으로 서베이를 하는 경우는 좀 작아도 돼요. FGI, 포커스 그룹 인터뷰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좀 작아도 돼요. 전문가들 대상이면. 자, 또 중요한 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가지고 논문을 쓰고 싶어요 라고 해봐요. 근데 이제 이거에 있어서 공공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논문은. 그러니까 우리 기업만을 위한 거는, 사실 이거는 보고서예요. 회사의 한 기업의 그런 거. 그래서 사실 포스코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논문을 써. 그러면 이거는 포스코 자체만의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약간 일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공격을 받기 좋아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포스코라는 기업에 뭔가에 뭐를 해줘야 될까요? 포스코라는 기업의 왜 여기를 연구를 해야 되냐, 얘를 더 강조를 해줘야 되겠죠. 포스코는 우리나라의 그런 기업이고, 이 포스코가 품질 이런 교육을 하게 되면 얘네는 밑에 관련 업체들, 유관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여기 먼저 연구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를 어필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성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내 연구가 우리 회사만을 위한 연구, 이거는 야, 너만 좋은 거지, 뭐 학계에 뭔가 의의가 있니? 네. 삼성전기에서 뭐 고객을 두고 뭔가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삼성전기만을 위한 거냐? 아니, 이거는 그래도 삼성전기와 관련된 많은 업종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내가 삼성전기를 대상으로 서베이를 했지만, 그럴 때는 이제 굳이 기업 이름은 밝히지 않고요. 업종으로 가시면 돼요. 산업 업종을 두고, 항공 업종을 두고, 커피 업종을 두고, 그렇게 풀어나가시면 되죠. 그러면 이게 전자회사에 다들 도움이 되겠구나. 우리나라의 전자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몇만 명인데, 이 몇만 명이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만의 연구가 아닌 걸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수집된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튼 재검토를 하고, 자료 정리하고, 논문 읽는 사람이 자기 의도한 바를 이해하도록 해야 돼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우리 학부모님들이 글을 쓰실 때 본인이 이해하도록 쓰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해하는데 시간이 한참 걸려요. 근데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잡혀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교수가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하지? 이럴 수 있어요. 왜냐면 본인은 너무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저도 설득을 못하면서, 저는 지금 설명을 몇 번이나 들어도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데, 다른 교수님은 거의 못한다고 보셔야 돼요. 한 번에 저도 다른 논문을 리뷰를 할 때 안 읽히면 리젝이에요, 리젝.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쉽게 써야 돼요, 쉽게. 논문이 쉬워도 되나요? 아니, 안에 방법론이나 거기 인사이트 뽑아내는 건 어려울 수 있죠. 하지만 글은 쉽게 읽히게 써야 되는 거예요, 쉽게. 이게 막 문장이 5, 6줄 넘어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주어, 목적, 보어가 다 꼬여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결과 마지막에는 이건데 앞에 내용은 주어가 이상해. 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장을 너무 길게 쓰지 말고 한 2, 3줄? 3줄 이상은 잘 안 넘어가는 게 좋아요, 사실. 워낙 많이 겪었던 일들이라 선배님들의 사실 그런 에러죠, 사실. 실수인데 똑같이 하실 거예요. 똑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는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고쳐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전을 하시면 된다. 논문을 쓰는 동기. 이건 논문을 쓰는 동기는 사실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제가 논문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내 글을 써보면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게 정리가 될 것이다. 이런 거를 가지고 저는 석사학위 논문을 썼고, 그러니까 이제 논문을 쓰는 동기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내 논문을 가지고 여러 군데 도움이 되고 체계적인 글쓰기 방법도 배우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졸업 후에도 논문 작성한 경험이 도움이 될까요? 말 그대로 앞에서도 체계적이고 문제 해결 능력을 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보고서들이 그런 만족도 분석한 보고서들 이런 것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게 다 이 경영 기법들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만 제대로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읽으면 되게 쉽게 읽히는 그런 거죠. 우리 어린이들 소리가 들려요. 자, 자신의 직업에 유용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논문 검색 이런 거, 내가 논문을 쓴다라고 하면 많은 논문을 읽어보는 거고, 우리 업종에서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졸업 후에도 논문 작성하는 방법은 여러모로 도움이 될 거고요. 논문 활용은 언제 하냐? 새로운 논문을 쓸 때 논문을 쓰고요. 문헌 연구. 자, 문헌 연구라고 하는 게 기존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이론을 만드는 거예요. 교수님 제가요 이 분야에서 너무 오래 일을 해봤기 때문에 제게 진리예요 라고 하시고 논문을 쓰시면 교수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리젝 이렇게 딱 해요. 본인이 얼마나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지만 믿어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항상 늘 다른 사람들의 논문을 많이 읽고, 기존의 학계들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 기존의 논문들은 이런 걸 하고 있어. 근데 내가 봤을 때 내가 이 업종에서 일을 열심히 해보다 보니 이런 사회적인 니즈가 있는데 이거를 포함하지 않더라.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석사학위 논문은. 논문도 안 써보신 분이 어떻게, 정말 천재라서 그런 거를 쓰시면 모를까? 그러지 않은 이상에는 이렇게 기존 논문을 분석해서 이게 뭐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뭘 해보려고 해요. 그때 논문을 쓰죠. 네. 그 다음에 또 언제 쓸까요? 연구 제안서 같은 거 쓸 때 기존의 연구들이 이런데 부족해요. 연구 제안서 쓸 때도 논문 많이 보죠? 특허 쓸 때도 앞단에 이 이론의 필요성 같은 거 얘기할 때 논문 얘기를 많이 꺼내서 쓰죠. 여러 가지. 네. 숙제할 때도 논문 활용하고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논문의 형식. 이런 논문들은 등재지 서베이를 하시면 나옵니다. 네. 우리 교수님 논문 많이 썼나? 검색해 보세요. 검색해 보시면 논문 다운 받으실 수 있거든요. 논문 다운은 어디서 받아야 되죠? 제가 제 수업에서도 여러 번 강조했지만 세종 라이브러리 ac.kr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들어가실 수 있거든요. 시간이 남으면 이따가 한번 세종 라이브러리 들어가셔서 실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논문이 있으면 논문 제목, 그게 아까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엑셀 표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죠. 제목, 논문 제목, 저자 정보. 이때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연구교수 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도 여러 교수가 있는데 연구 교수는 프로젝트 하러 들어가는 그 교수예요. 네, 논문 쓰고 학생 가르치는 것보다는 그런 일하는 교수죠. 그래서 그때 제가 연대에 들어가서 이 일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저자 정보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죠. 그다음에 요약은 이 내용이에요. 요약. 그래서 전체 논문을 이 논문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볼 수 있게 결과들을 요약해서 쓰고요. 그다음에 키워드. 이거는 이 논문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이런 키워드들을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내용 안에 서론, 문헌 연구, 연구 모형, 연구 결과 이렇게 나와 있죠. 기존의 논문 형태는 대부분이 이런데 등재지마다 형식이 다 달라요. 그래서 참고 문헌도 다 다르고 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A 논문을 쓰다가 여기 등재지 말고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 하면 포맷 바꾸는데도 일이에요. 포맷 바꾸는. 그래도
그 정리를 잘 해놓으면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요즘에 무슨 엔드노트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쉽게 포매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연구 주제를 찾고 가다듬는 방법. 개괄적인 연구 분야를 먼저 선택한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학우님들은 아무래도 본인이 하시는 일에서 뭔가 연구 주제들이 있는 게 본인들이 접근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연구 분야를 먼저 찾고 관련된 글을 엄청 많이 읽어보는 게 좋아요, 처음에. 그 다음에 내 연구 과제를 어떤 교수님이 같이 나를 지도해 주시면 내가 잘할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논문 주제를 뭘로 쓸 거다라고 하면 그거 관련된 연구를 하시는 교수님이 누구냐를 저한테 물어보셔야 되겠죠? 그럼 이제 제가 어떤 교수님이에요? 라고 하면 그 교수님 과목을 들어야 돼. 과목을 들으면서 나는 매력적인 학생입니다를 어필을 해주시면 이제 교수님을 제가 연결해 드리죠. 이게 제일 좋아요. 본인이 너무 마지막에 교수님 저는 사실 지도교수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도교수님이 될 뿐이면 미리 열심히 하는 모습도 보여놓고 저는 이런 논문을 좀 쓰고 싶거든요. 그래서 외식 쪽은 제가 바리스타 외식 이런 쪽은 저희 어윤선 교수님께서 지도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윤선 교수님 과목을 많이 추천하고 있고, 경영 쪽은 저희 전임 교수님 윤남수 교수님이나 저나 이렇게 수업 들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선택하시면 별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이거예요. 혼자 하시면 안 돼요. 잘 몰라도 계속 물어봐야 돼. 내가 좀 더 완벽하게 해서 교수님한테 보고를 해야지. 이렇게 낮은 수준으로 보고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순간 보고하시기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은 완벽하게 해가도 또 깨질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교수 눈에는 논문만 봤기 때문에 이게 약한 부분들이 계속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완벽하게 해서 가겠다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적절 수준이 되면 뭐가 어렵다라는 거를 정리를 해서 교수님 제가 지난번에 과제는 교수님이 주신 미션을 이렇게 했고요. 근데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해놓고 최선을 다해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어렵다 이렇게 가야지. 교수님 모르겠는데요. 뭘 모르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노하우에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좀 그러니까 이제 교수가 미션 같은 걸 주죠. 논문을 쓰게 되면 이제 이렇게 해서 문헌 연구 좀 정리해서 연구 모형 변수들 좀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 변수를 이렇게 잡아 오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서 못 하겠어. 그래도 몇 개를 조사해서 이게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놔야 교수가 그러면 이건 요렇게 해볼까요? 저렇게 해볼까요? 연구 주제를 바꿔볼까요? 연구 주제 계속 바뀌어요, 하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로 완벽하게 이런 마음은 석사 때는 너무 하지 말고 계속 교수님과 상의하시고 뭐가 어렵고 그래서 이게 정말 가능한가 이런 것도 물어보세요. 교수님 제가 이거 되는 것 같아서 할 건데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하면 이게 될 것 같은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여러 가지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정말 논문이 가능한가요? 논문이 될까요? 이런 식으로 안 되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2, 3개월을 논문 주제 잡는다고 다 써요. 정말로. 2, 3개월이나 걸려요? 네, 걸려요. 왜냐면 잡았는데 이상하면 다시 이쪽으로 다시 찾아보죠. 이쪽으로 다시 찾아보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연구 가설을 뽑아내는 거는 앞에서 그런 변수 작업들 했잖아요. 기존의 연구에서 어떤 변수들이 있는데 이 변수들이 부족하더라 라고 하면 그 변수를 포함해서 가설을 세우죠. 나는 이거를 증명하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 대학 같은 경우는 우리 대학의 강점은 이거예요, 정말. 실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그 업종에서 뭔가 궁금한 게 있잖아요. 그쵸? 그 궁금한 점을 연구 주제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꾸며보는 게. 이제 수업 같은 거 하시면서 한번 물어보시고 그러셔도 돼요. 교수님, 저 연구 주제 이런 것도 생각하는데 이메일로 주셔도 좋고요, 저한테. 이메일로 주시면 제가 이런 거는 좀 재밌어 보이니까 좀 더 조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든지 이런 연구들이 다 이미 누군가가 해놓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한다든지 뭔가 그런
의견들을 드리죠. 네, 그래서 사실은 교수님들은 늘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숙제를 안 해오면 그냥 논문 포기하는 걸로 교수는 생각하는 거지, 이게 논문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경우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그쵸? 논문을 안 쓰셔도 졸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수가 뜨지 않아요, 사실은. 왜냐면 업무로 바쁘시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예전에는 왜 안 주냐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 미션 숙제 드리고 나서 기다려요. 회신 올 때까지. 너무 안 오면 이제 한번 전화 드리고 너무 안 주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냐. 근데 어려워할 때 이메일 같은 걸로 지금까지 한 결과를 보내면서 이런 게 어려운데 전화 통화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교수가 어려워도 더 돕고 싶은 거죠. 그걸 어떻게 돕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논문 쓰는 작업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인터랙션을 하는데, 그러니까 본인들도 일을 해보시잖아요. 밑에 내 팀원이 있어. 팀원한테 숙제 해오라 그래요. 근데 이제 팀원이 자꾸 깔고 앉아있는 거죠. 못한다고. 어려워가지고. 그러면 막 화나잖아요. 막 이런 거예요. 교수도 그런 인간이다 보니, 어려운 건 알겠는데, 그럼 어렵다고 얘기를 하든가. 그럼 어떻게 도와주는데, 이거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게 굉장히 진척이 안 나요. 그래서 교수님하고 되게 친하게 연락 많이 하는 게, 성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논문을 또 앞에서 제가 정리하는 거 알려드렸잖아요. 요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조기 졸업. 우리 학교에 조기 졸업 제도가 있어요. 조기 졸업을 하면 장점은 뭘까요? 조기 졸업을 하면 한 학기 학비를 세이브할 수 있어요. 이제 MOU를 맺은 기간에서는 우리가 학비가 30% 정도 되면 200만 원이잖아요. 그쵸? 200만 원 아끼는 거고, 만약에 그냥 나는 학비 다 내는 분 같은 경우는 290만 원이죠. 그래서 조기 졸업은 뭐냐? 2학기 때 조기 졸업 신청하시고 3, 4학기 때 논문 1, 논문 2 들으면서 졸업하시면 조기 졸업이 돼요. 그러면 한 학기 등록금을 세이브할 수 있어요. 자, 단점 뭐겠어요?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다. 쉽지 않다. 요거. 그래서 사실은 저는 논문을 쓰실 거면 그래도 어쨌거나 이때 조기 졸업 그러니까 조기 졸업을 신청하세요. 이래야지 지도 교수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3, 4학기 때 논문이 다 안 됐어. 5학기 하시면 돼요. 5학기 수업 듣고, 돈을 못 아껴서 그렇지, 좀 천천히 논문 쓰는 거죠. 5학기까지 논문 쓰시면 되거든요. 논문 지도를 3학기를 받는 거죠. 결국. 근데 저는 사실은 무조건 그래서 논문 쓰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2학기 끝났을 때, 3학기 때 조기 졸업 신청해라. 그래야지 지도 교수님을 확보할 수 있어요. 나의 지도 교수님. 나의 지도 교수님이 드디어 생기는 게 이 논문을 신청하셔야 되거든요. 지금은 저는 주임 교수가 다 지도 교수고요. 이제 논문을 쓰는 순간, 나는 어윤성 교수님한테 지도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를 논문을 쓰실 분은 조기 졸업 신청을 반드시 하시고, 꼭 조기 졸업 안 하셔도 되니까요. 그다음에 일반 졸업은 사실은 이제 4, 5학기 때 논문을 쓰셔도 되는데 굳이 이럴 필요는 없다. 일반 졸업은 그러니까 사실 과목으로 듣는 사람들이 이 5학기로 이렇게 들으시죠. 그리고 과목으로도 3과목씩 해서 조기 졸업이 돼요. 조기 졸업은 2가지 방법이 있어요. 과목을 3개씩 듣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논문을 써서 3, 4학기 때 논문을 써서 가면 돼요. 그러니까 과목으로 조기 졸업하는 경우는 과목을 10개 듣는 건 똑같죠. 그리고 학비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3과목을 들으면 이게 학점당으로 등록금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10과목을 듣게 되면 등록금은 다 똑같이 가는 거고요. 네. 그래도 이제 F는 좀 안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F 받으면 재수강해야 되고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여기 오신 분들은 안 받을 거라는 걸 알지만 가끔씩 받아서 제가 마음이 상해요. 졸업이 늦어지고 막 이렇거든요. F는. 그래서 네. 그래서 앞에서 정리하는 거를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그 논문 제목, 저자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 제가 밴드에 엑셀 올려놨으니까요. 본인이 좋아하는 형태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여기 뒤에 선배님들도 요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리적 환경이 있으면 이 물리적 환경이 뭐를 의미한다라는 거 하는 세부적인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세부적인 거를 다 쓰기가 그러니 대표 변수로 물리적 환경이라고 쓰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작적 정의에서 정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항목별로 이런 것들이 있고 어떤 A 신수화 논문은 얘를 다루고 있고 누구는 이걸 다루고 있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논문들은 없더라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의 연구의 필요성들을 얘기하기가 좋죠. 이거 그대로 쓰고 그다음에 앞에 조작적 정의 관련해서 정리한 거를 논문에다가 붙여주면 그걸 또 말로 설명해주고 하면 문헌 연구 2장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되시나요? 그러니까 문헌 연구를 하면서 연구 모형 쪽을 봐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연구 결과 쪽을 봐주셔야 돼요. 연구 결과는 기존 연구들의 결과는 이런데 내 결과와 어떻게 다르다라는 거를 결론에서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연구를 할 때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된다. 첫 번째는 연구 모형, 두 번째는 연구 결과. 그래서 연구 결과와 나의 연구 결과를 비교를 해주는 작업들이 결론이에요. 네, 그다음에 연구 계획서 작성하기. 그래서 연구 계획서는 앞에 우리 홈페이지 같은 데 보면 연구 계획서들 있거든요. 그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 되고 사실은 제가 이제 연구 계획서들 선배님들이 연구 계획서들 많이 쓰고 계신데 그것들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를 지금 찾고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이제 정말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이거를 샘플로 이렇게 내놓고 이렇게 할 텐데요. 보통 이제 선배들 거 보내달라 그러면 보내드리긴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좀 사실은 직접 보내달라고 하셔도 되고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좀 보내주시면 저도 논문 연구 계획서 쓸 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한번 보여주시겠죠? 네, 그래서 연구 계획서는 앞에 연구 논문이랑 비슷한데 사실은 뭐 처음 쓰는 거기 때문에 교수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제 뭘 하겠다, 의도가 뭐냐, 관심 분야는 뭐냐 이런 거를 알 수 있죠. 사실 이걸 잘하기 위해서 앞에서 제가 그 엑셀 작업을 스스로 해보면서 채워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구 계획서를 쉽게 쓰려면. 그리고 이제 논문을 계획을 할 때는 포맷이 중요해요, 논문은. 폼생 폼사요. 폼이 틀리면 안 읽어. 그냥 리젝이에요. 그래도 돼요, 논문은. 폼이 중요해요. 그래서 형식이 어떠냐를 잘 보고 그 형식대로 쓰셔야 돼요. 바로 리젝이야. 형식이 안 맞아.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논문 지도 시스템 등등이 있는데요. 자주 교수 연락을 주세요. 이메일 같은 거 주셔도 좋고. 네. 그다음에 이제 논문 심화 세미나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사실은 늘 이 부분도 하고 싶었어요. 학생들이 직접 발표하는 거. 근데 이번에는 좀 제가 논문 지도 학생이 많아서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이런 거는 논문 이제 오프 대학 같은 경우는 맨날 학교로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연구실에 있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세미나 같은 걸 하거든요. 연구실에서. 그러면 이제 돌아가면서 발표를 하죠. 내 관심 있는 논문. 그러면서 내 연구 관심 있는 논문을 자기가 읽고 그거 발표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논문 진행할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발표하고 그런 것들을 오프 대학에서는 대학원에서는 하는데 사실 우리는 시간도 없고 해서 이런 것들을 그냥 교수랑 1대1 작업으로 그냥 진행을 하죠. 네, 그래서 사실은 논문 계획서는 뭐 이런 거다. 특정 분야에 대해서 통찰력, 그러니까 어쨌든 형식에 맞게 쓰다 보면 내가 해보고 싶은 걸 구체화할 수 있다. 구체화시킬 수 있고, 통찰력 가질 수도 있고, 연구 수행 시, 이게 계획에 따라서 하면 되니까 청사진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계속 얘기했던 거고, 사실 요게 중요해요. 논문. 내가 주제를 찾았잖아요. 관련 논문을 읽고 나의 논문의 차별성이 무엇이냐? 차별성이 무엇이냐? 차별성. 기여도. 이거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시면서 써야 돼요. 앞에서도 얘기했죠. 누구와 내 논문을 읽을 것이냐? 그러면 걔가 읽는 이유는
본인한테 뭐가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다 써주는 거예요. 이 논문은 지금 이 사회적인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사람들이 읽게 되면 이 사람들의 전략을 짜는데 그 사람들의 뭐를 하는데 그 사람이 뭔가 전략 도출하는데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다. 마케팅 전략 수립 시 도움이 될 수 있다. 등등의 것들을 기여도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죠. 기여도. 이거 논문 한 대가 없거든요. 차별성. 기존 연구들이 이걸 안 하고 있었어요. 앞에서 제가 테이블로 만들어서 이게 이 연구 이쪽 분야가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쵸? 그런 얘기들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논문을 쓸 때 또 주의해야 될 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죠? 내가 정말 이 서베이를 받을 수 있냐? 서베이를 시행할 수 있냐? 내 주변에 전문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만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설문을 해요? 뭐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연구냐 이런 것들도 봐야 되고요. 이런 거는 이제 교수와 계속 늘 얘기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논문 쓸 때 100번 생각하자고 하는 게 이거예요. 차별성. 기존 연구와의 차이가 뭐가 있냐. 방법론적인 차별성은 많이 어려워요. 사실은 석사가 하기에는. 박사 정도 돼야 방법론적인 차별성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건데 어쨌든 기존 연구 봤을 때 방법론적으로 내 거는 의미가 있다. 데이터 자체가 의미 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기여도는 본 연구 결과가 학술적으로 어떤 의의를 가지고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누구한테 도움이 된다. 이런 게 되겠죠. 네, 그래서 논문 주제를 찾고 이게 이제 앱스트랙트인데 앱스트랙트의 차별성. 내 논문은 이렇게 뭔가 다르고 그다음에 기여도를 간단하게 써주죠. 사실은. 근데 어떤 데는 요약이 너무 작아서 이런 내용보다는 왜 연구를 해야 되고 그리고는 그 결과에 대해서 가볍게 요약하는 것들도 있고 학술지는 석사 학위 논문에서는 요약문이 좀 길어요. 한 2-3페이지 쓰거든요. 훨씬 더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겠죠. 등재지는 보통 500자 내외 짧죠. 그래서 뭐 서론은 간단하게 개요를 기술하고 연구 문제나 가설을 언급하고요. 연구 문제가 왜 중요한지 읽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서론에서 왜 중요한지를 읽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서론 저도 이제 논문 리뷰하다 보면 이쪽 부분이 진짜 약해요. 사람들이. 서론만 봐도 대충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그림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서론은 처음이지만 정말 마지막에 써도 괜찮아요. 다 쓴 다음에 거기 내용들을 요약해서 결론은 아까 제가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결론은 기존의 결과와 나의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내 결과는 사회에 어떻게 공헌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쓴다라고 하면 거기까지 한 거고, 그거를 전체적으로 요약하는 게 서론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마지막에 그냥 대충 개요 써놓고 그 다음에 다 쓴 다음에 다시 쓰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2장이 문헌 연구거든요. 2장이 문헌 연구는 기존 연구의 한계, 문제점을 2장에서 우리가 분석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가볍게 요약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서론만 봐도 논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림이 보이거든요. 이 논문 재밌네. 이런 게 보여요. 문헌 고찰은 기존 연구에 대한 소개 2장. 비판적이고 통합적인 문헌. 그러니까 논문을 보는데 이 논문은 뭐가 부족하다. 이런 매의 눈을 가지고 봐야 되겠어요. 그다음에 뭐 깔때기식 연구 분야에서 일반적인 문헌으로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연구를 구체적으로 들어간다. 뭐 이렇게 한번 이거는 자료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제 문헌 연구 같은 것도 앞에서 제가 엑셀 자료 정리를 해놓으면 그 엑셀을 말로 쓰면 이게 문헌 연구가 되는 거예요. 기존 연구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기존에 사실 문헌 연구를 하다 보면 저도 이제 리뷰, 우리 커피가 있었는데. 네, 여기 커피 있거든요. 네, 목이 좀 아파서 3분 동안 여기 앞에서 가져가세요. 3분만. 네, 지금 얼마? 네, 커피 가져가세요. 저 앞에 있어요. 저 앞에. 네.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나는 지금 있어요, 커피. 나 어디 있었는데, 내 커피? 어디 갔지? 아, 그게 내 거구나. 아이고. 여기서 문헌 연구는 앞에 제가 엑셀 자료 정리한 거를 말로 쓰는데, 기존 요즘에 그 카피킬러 이런 것들 들어보셨어요? 뭐 하는 것 같아요, 카피킬러? 뭘 것 같아요, 카피킬러? 를 많이 했으면 걸리겠죠. 그래서 기존의 논문을 그대로 갖다 붙여놓고 나중에 쓸 때도 그대로 컨트롤 CV를 하면 저는 그걸 리젝. 표절률 20% 넘어가면 저는 너무 많이 카피해서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문헌 연구에서 실수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문헌 연구 내가 명시를 했으니 이거 그대로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레퍼런스 달았는데요. 그거 그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돼요. 다시 쓰셔야 돼요. 새로운 문장으로 새로 쓰셔야 돼요. 하다 보면 늘어요, 그것도. 남의 글을 나의 글처럼 바꾸는 것도 하다 보면 늘어요. 네, 하여튼 그런 거 중요하다. 네. 문헌 연구.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렇게 요약 정리한 거를 가지고 자기가 다시 쓰는 게 여러모로 정리한 자료들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네. 자, 연구 방법. 그래서 연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우리가 2학기 때 연구조사 방법론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통계 수업 같은 거를 1년에 뭐 한 번, 두 번 정도 하거든요. 이제 그때 오시면 이 연구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들으시면 되고, 지금 이거 설명하면 오늘 안 끝나니까요, 수업은. 여기까지. 오늘 이거는 좀 이따 배우시면 된다. 독립변수, 뭐 종속변수, 그 다음에 가설 어떻게 세우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워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늘 내 관점에서 쓰면 안 되고, 나는 이 도메인을 잘 알고 있어요. 내 도메인을. 내 얘기로 쓰면 안 되고, 모르는 교수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쓰셔야 돼요. 그 기대 결과도 어느 정도, 그 기대 결과를 만들기 위해 연구 모형을 만드는 거는 연구 윤리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하지만 내가 지금 이거를 밝히겠다. 사회적인 이슈가 있는데 이게 정말 그런지 내가 이 연구 가설을 통해서 밝히겠다라고 하면 그 기대를 가지고 쓰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 기대로 나와서 이거 규명했어. 그러면 얘를 어떻게 사용하겠다. 이런 기대하는 연구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연구 계획서에서는 요 실험을 실제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하는 연구 결과를 쓰죠. 사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지만 실제 쓰실 때 이거를 유념해서 쓰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논문 쓰시면서 이건 하게 되는 건데, 좀 더 바람직한 연구 계획서에서는 기대되는 연구 결과를 어떤 측면, 유저 측면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건 도움이 되고, 자, 예를 들면 의료 쪽에 치매 환자, 그러니까 치매 정보 분석하는 거 예전에 제가 했었어요. 치매 환자들이 그러니까 SNS 이용한 댓글 같은 거를 이용해서 그 댓글 가지고 뭔가 정책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도출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의사라든지 그런 의료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내가 분석한 정보를 가지고 이 사람은 대비할 수, 뭔가 전략, 자기가 그러니까 치매 환자들의 니즈가 뭐니, 이걸 좀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인사이트를 받을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룹별로 치매 가족들은 이 댓글 분석을 통해서, SNS를 분석을 통해서 뭔가 의료 방향이라든지 이렇게 치매 관련된 환경들이 변하고 있구나, 의료 정보들이 바뀌고 있구나, 제약 정보들이 바뀌고 있구나, 이런 정보들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은 식의 각 유저별로, 각 그룹별로 인사이트를 뽑아내죠. 이렇게 지금 제가 그때 분석한 논문은 의료 관련해서 환자 및 환자 가족, 의사 및 간호사, 그 다음에 정책, 이렇게 각 그룹별로 이렇게 뽑아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런 거는 SCI 논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국내 논문들은 좀 가볍게 석사학위 논문 수준의 논문들도 많거든요. 근데 각
유저별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그 결과들을 상세하게 안 쓰면 다 리젝이에요. 제가 논문을 쓰다 보면 해외 저널 이런 데는 메이저 그리고 마이너 이런 게 있거든요. 메이저로 받으면 고칠 게 너무 많고요. 그래도 메이저라도 받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고치면 논문이 다시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리젝 딱 오면 슬프죠. 학회 준비하기. 올 여름에 학회에 도전하실 분들은 학회 요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근데 이제 교수가 자기가 편한 학회들이 있어요. 한번 내보세요. 보통 이러죠. 석사분들은 바쁘시니까. 그래서 여름에 저도 또 이번에도 준비를 해서 우리 선배들하고 몇 명 나가서 학회 나가는데, 학회 또 발표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포스터 발표가 있고, 그 다음에 말로 내가 직접 가서 발표하고 질문도 받고 이런 게 있어요. 사실 후자가 좋긴 한데 뭐 좀 부담되면 포스터 발표만 해보셔도 큰 도움이 돼요. 포스터 발표를 할 때도 작은 논문 2장짜리를 쓰거든요. 요약해서 쓰는 스킬도 늘고요. 그 다음에 그 포스터로 나의 논문 연구 결과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배치를 어떻게 하고 내 연구 그 6장 안에 연구 필요성, 기여도 이런 것들, 연구 결과 이런 것들을 다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파워포인트 만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회 그 준비하는 거는 앞에서 제가 엑셀로 여기 논문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다 보면 이제 여기 앞에 보면 뭐 정보 시스템 연구 이게 학술지 이름이거든요. 그럼 이쪽 논문이 많아. 그럼 내가 관심 있는 논문이 그쪽에서 많이 나왔으니까 얘는 좀 즐겨찾기 학회로,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학회에 가보시면 더 재밌는 논문, 본인한테 맞는 논문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걸 정리해 놓으면 내 관심 학회도 볼 수 있어요. 정보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좋은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눈을 열어놓고 다독을 하셔야 돼. 많이 읽어보고 정리를 잘해둬야 돼. 어디서 읽었는데 괴로워요. 네, 그래서 하시면 이렇게 논문 상도 받고, 우리 일기 선배님, 제가 늘 말하는 논문 다 쓰시고 대상포진 걸리신 우리 일기 선배님. 네, 그래서 학회 발표도 하고, 그때 당일치기 제주도를 제가 처음 가봤어요. 이렇게 학우님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논문이 나오죠. 학회 논문 발표하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또 논문 쓰고, 또 등재지도 되고. 이렇게 논문을 실으면요, 이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선정이 되고 이게 나와요. 게재가 하면 제일 좋은 거고, 뭐 수정으로 게재하면 이제 수정하고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정선하고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요거까지 했죠. 그러니까 논문 투고해서 등재지에 투고해서 이것까지 앞에 그 까만 논문까지만 하시면 좀 아까워요. 사실은 이렇게 등재지 내면 이게 더 의미가 있죠. 사실 등재지까지 내셔야 이제 이게 사실은 우리 학우님들이 등재지까지 내셔야 본인한테도 남는 거고 교수도 좋아요. 이거는 이제 같이 논문 쓴 거라서 교수는 실적이 되거든요. 사실은 보람이 있죠. 서로.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될 수 있도록 교수도 끝까지 도와요. 네, 저의 지도 학생들의 우수한 논문들을 보여드리고요. 네, 그래서 이런 참고 문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습하기는 지금 우리 뭐 블로그, 우리 학교 블로그에 들어가셔도 되는데 이건 나중에 하시고 여기 한번 여기 들어가 볼까요? 한번 쳐서 보기 좀 어려우시죠? 학교 홈페이지에 이게 논문 검색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 그레듀에이트 SJCU 대학원 홈페이지를 들어가시고요. 대학원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학과 안내 MBA 학과 들어가시면 이 블로그가 있어요. 우리 대학원에 블로그도 있었어. 모르셨죠? 네. 아니요. 그냥 요거는 로그인 안 해도 돼요. 네. 여기에서 검색이 있으면 좋겠는데. 목록. 여기에 네이버는 여기에서 치면 될까요?
논문. 예전에 저희 학우님이 우리 조교 선생님께서 엄청 잘 써놓은 게 있는데 논문 검색하기. 이렇게 검색하면 되네요. 논문 검색. 집에서 쉽게 논문 검색하기 이거 있죠. 논문 검색 조에 보시면 띄워가지고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쭉 읽어보시면 세종대 논문도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한번 요거 보시면서 한번 이제 세종대에 들어가셔가지고 논문 검색을 지금부터 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사실 여기까지예요. 한번 검사해보고 그다음에 요즘에 논문 유사도 검사해주는 게 있어요. 논문 유사도 검사.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에 들어가면 그냥 하시면 되거든요. 그냥 회원 가입하시면 쓰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하면 여기 논문 유사도 검사 들어가요. 이제 제가 여기가 아니고 유사도 결과. 제가 등재지 논문들을 약간 제가 논문 심사하는 것들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걔네를 올릴 수가 있어요. 자료를 올려놓으면 기존의 등재지하고 조사를 해서 여기 몇 % 갔냐 이걸 보여주거든요. 되게 많이 나온 거를 한번 볼까요? 26%. 이렇게 나오면 사실 저한테는 26%면 많이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를 하면 이렇게 다 나와요. 여기서 동일 문장 7개의 문장이 똑같아. 지금 좌절하시는 이렇게 뭐랄까 어처구니 없어 하시는 표정들이 이렇게 나와요. 네, 그리고 유사 의심 문장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각각이다. 너 어떤 논문하고 이렇게 비슷해. 근데 먼저 예를 들면 1장은 무슨 내용이고 2장은 무슨 내용이고 SPSS에서 기본적인 방법에 대한 설명이면 이거는 다 똑같은 거니까 같을 수 있죠.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서 저도 리젝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을 하는데 앞에처럼 문헌 연구에서 7개의 문장이 동일 문장으로 탁 나와버리면 논문 표절, 그러니까 기존 문헌 조사에 있어서 표절률이 높다. 문제가 되는 걸로 보여진다라고 하고 리젝 해버려요. 재밌었죠? 한번 제 논문도 돌려보면 그게 이제 내가 먼저 쓴 게 중요하죠. 나와 유사도 막 나와. 근데 내가 먼저 썼으면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사실은 이제 한번 그래도 3시까지 하기로 했으니까요. 논문 검색을 자유롭게 아까 그 논문 검색하기 방법 있었잖아요. 세종 라이브러리 세종 ac.kr 들어가셔서 관심 있는 논문들을 읽어보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어떻게 우리 학교인데 세종은 없고 서울대랑 연대랑 이런 데가 이거 왜 안 돼? 라이브러리 세종 들어가셔서 로그인 하셔서 하라는 대로 제 수업에서도 이거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논문 검색 많이 해보세요. 지금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많이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야. 항공 관련된 논문도 너무너무 많고 그 다음에 요즘에 커피 쪽은 너무 많죠. 커피. 우리 학생들 중에 커피로 논문 쓰신 분이 4명? 우리 대학원에서. 그럼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할 게 있을 거야, 분명. 본인은 바리스타 교육 같은 거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리스타 교육 받는 교육생들에 대한 연구. 왜냐면 바리스타 교육하는 데도 너무 많잖아요. 그런 쪽으로도 또 볼 수도 있고. 늘 빈대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일단 촬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